거기 일단 중학교 때 그 일반형의 이차함수식 그 완전 제곱식 꼴 표준형으로 고치는 연습은 뭐 잘 숙달돼 있을 거 아니야? 이거는 이제 알아서 한번 쭉쭉 풀어보시기만 하면 될 내용인 것 같고, 그래서 군데군데 나랑 특별하게 조금 더 확인해봐야 될 내용들만 체크해 보면. 거기 140쪽 펴보시면요, 막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또 되게 자주 등장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거기 문제 한번 같이 확인해 볼게요. 일단 이차함수식이 뭔가 이 항들의 개수에 문자의 표현이 들어가 있는 형식으로 제시가 되어 있어. 여기는 이 m이라는 문자에 관한 식으로 이렇게 이차함수식이 세팅되어 있는 상황인 거지, 그치? 그럼 이랬을 때 요런 이차함수 그래프가 지금 그 미지수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게 지난다고 판단되어지는 그 점의 위치를 생각해 보라는 거고, 그리고 그 점이 또 이차함수의 꼭지점이어야 한다라고 하면 그때 상수 m의 값은 또 어떻게 돼야 되는지 뭐 확인해 보자라는 그런 얘기야. 그럼 일단은 제가 여기에 관련된 해석부터 우리가 수학적으로 어떻게 생각해 줘야 되는지 먼저 따져볼게. 여기 이 2차 함수 그래프가 실수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게 지나야 되는 점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할 때 그 점 P라고 하는 게 지금 어떤 식으로 해석이 돼야 되는가, 그거부터 한번 확실하게 따져본다고 하면 이 표현이 되게 핵심인 것 같지. 이 실수 m의 값에 관계없이라는 말. 이 이차함수 그래프가 m의 값이 어떻든지 관계없이 뭔가 계속 꾸준하게 일정하게 지나는 그 점의 좌표라는 게 이제 P라고 할 때 그 P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가가 궁금하다고 하면 우리가 그 이차함수 그래프를 구성해주는 함수식, 이차함수식 자체에서 얘가 누구에 관계없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을 따져보는 게 최선이었을까? 누구에 관계없이? m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가 일단 그 함수식 자체가 어떤 특정한 미지수에 관련된 수식으로 주어졌을 때 그 미지수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게 지나는 그런 점을 딱 특별하게 잡아내보라고 하면 일단 그런 점은 또 우리가 앞으로 정점이라고 할 거거든. 정점. 이런 정점의 위치를 딱 잡아내주기 위한 수학적인 해석은 그 그래프를 구성하는 함수식 자체가 그 미지수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부터 따져봐야 돼. 오케이? 근데 그거 우리 개념적으로 공부했지. 무언가 어떤 특정한 등식이 그 미지수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기 위한 조건을 따져보라고 하는 의미가 그 미지수에 관한 무슨 식으로 보자는 얘기인 거고, 항등식으로 보자는 얘기고. 그럼 얘가 일단 이 점 P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따져보고 싶다고 하면 얘가 m에 대한 무슨 식이 되기 위한 조건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야. m에 대한 무슨 식이 되기 위한 조건? 항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 그럼 얘가 이제 m에 대한 항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을 따져보겠다고 하면 일단 수식부터 다시 재정비해봐야 되겠지. 어떻게? 무슨 꼴로? 어쩌구 m 더하기 어쩌구는 0의 형식으로 이렇게 표현해 본다고 할 때 여기 m의 개수에 해당하는 식과 뒤에 이 찌끄레기들이 싹 다 모여있는 식, 걔네가 다 뭐가 되기 위한? 0이 되기 위한 상황을 파악해 주는 게 이제 중요한 거 맞아, 아니야? 그치? 그래가지고 일단 그 의미부터 해석을 해주는 게 1차적인
그런 과정이었던 거고. 아 잠깐만, 뭐 녹화 되고 있냐? 그러면 얘가 이제 m에 대한 식으로 일단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할 때 x-2의 m, 그치? 이거 보이지? x-2의 m. 그리고 이제 m이 없는 식들이 누구 있어? x제곱 마이너스 y, 그치? 그러면은 얘네 두 식이 모두 일단 0이 되기 위한 상황부터 따져볼 수 있었어야 했던 거야. 그럼 일단 x는 무조건 뭐여야만 했던 거야? 2여야만 했겠구나라고 생각해줘야 되는 거고. 근데 x가 2가 되고 나면 y의 정체는 자연스럽게 뭐여야만? 4여야만이 얘도 0이 되고 얘도 0이 돼서 이 이차함수식 자체가 m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 이제 만들어지게 됐구나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거 맞아요?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점 P의 정체가 뭐다라는 걸 이제 얘기해 볼 수 있게 되냐면 이 식이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x랑 y의 조합이 2랑 4였던 거잖아. 그럼 x가 2고 그에 따라 y가 이제 4라는 값이 결정이 되어지기만 하면 쟤는 m이 뭐가 됐던지 관계없이 무조건 성립하는 식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 m이 1이건 2건 3이건 x의 자리에 뭐를 대입하고 y 자리에 뭐를 대입하면? x에 2를 대입하고 y에 4를 대입하면 이 식은 m이 어떤 값으로 주어지든지 관계없이 무조건 뭐하는 식이 돼버려? 성립하는 식이 돼버리지. 그러면 이 2차 함수는 저 식 자체에다가 몇 콤마 몇이라는 순서쌍을 대입해보게 되면 2 콤마 4라는 순서쌍을 대입만 해주게 되면 무조건 성립하는 식이 돼버린 거 맞아 아니야? 그 말의 뜻 자체가 그래프에 관한 의미로 얘기해보면 몇 콤마 몇을 2 콤마 4를 무조건 뭐 해야만 한다라는 상황이 돼버린 거야? 지나야만 한다라는 상황이 돼버린 거나 다름없게 된 거 맞아 아니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요 2차 함수 그래프가 요 m의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일정하게 지나는 그 정점의 위치가 궁금하다고 하면 그 함수식 자체가 m에 대한 항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에 의한 그 x랑 y만 끄집어내 줄 수 있으면 그러면 그 x랑 y를 저기다가 대입하면 무조건 성립한다는 얘기니까. 그럼 그 x랑 y를 조합해서 만들어준 순서쌍 있지? 그 순서쌍이 바로 뭐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저 2차 함수 그래프가 m의 값이 뭐가 됐든지 관계없이 무조건 지나는 점의 위치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줄 수 있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 점 P의 정체가 뭐라는 걸 알 수 있게 된 거야. 이 점 P의 정체가 바로 2,4가 되는 상황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야. 그럼 이제 뒤에서 묻고 있는 얘기는 그 점 P가 이 2차 함수의 뭐로 구성이 되기 위한? 꼭지점으로 구성이 되기 위한 상수 m이 얼마가 돼야 되는지까지도 알아보라고 하고 있지.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한 물음은 이제 어떻게 답하기만 하면 돼? y는 x제곱 플러스 mx 마이너스 몇 m 2m이라는 식이 요 2차 함수가 꼭지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 되기 위해 2,4가 되기 위한 m만 구하라는 얘기였던 것뿐이야. 그럼 얘가 사실 x-2의 제곱 플러스 4와 같은 형식으로 구성되기 위한 요 m을 생각해보라는 얘기일 텐데 그럼 이 m의 정체는 구조적으로 당연히 얼마겠구나라는 게 눈치챌 수 있어야 돼. 마이너스 4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거 확인돼야 돼. 그치? 그럼 여기서 이 2,4가 얘 꼭지점으로 구성되기 위한 m은 이제 마이너스 4가 된다라는 판단까지 해주면 끝이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뭔가 해결해 나가는 문제다라는 거야. 이거 개념적으로 좀 중요한 문제긴 하니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볼게. 21번이랑 22번 문제는 그냥 이것만 따져볼게. 자, 이것만 뭐만 따져볼 거냐면 요 각각의 2차 함수가 m의 값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지나는 정점 그 P의 위치만 찾아봐. 그 P를 뭐 꼭지점으로 하는 m까지 구한다. 그거는 뭐 굳이 신경 쓰지 말고 지금 뭐만 찾아보자. 요 각각의 2차 함수 그래프가 누구에 관계없이 m의 값에 관계없이 뭐하게 지나는 일정하게 지나는 무슨 점? 정점. 그 정점 P의 위치만 한번 체크해 보라는 거야. 그것만 한번 해봐. 다른 거 하지 말고.
두 문제는 그것만 체크해보고 넘어가 볼게. 다 풀어오셨나요? 자, 같이 한번 확인해보자. 다시 완벽하게 한번 점검해보고 갑시다. 자, 지금 이 21번에 주어진 이 2차 함수는 지금 m의 값이 바뀜에 따라 그 2차 함수 자체도 당연히 계속 뭐하는? 왔다리 갔다리 바뀌는 그런 형태의 2차 함수인 거잖아. 근데 우리가 여기서 m의 값이 바뀐다 하더라도 요런 2차 함수에 대해서 만약에 이런 걸 찾아내보라면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뭐 m의 값이 바뀌더라도 이 m의 값이 바뀌기 전이든 후든 그 모든 2차 함수가 다 똑같이 뭐 해줘야만 하는? 다 함께 지나줘야만 하는 뭔가 일정한 점의 좌표가 무언가 있겠다라는 얘기인데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찾아내보라고 하면 무슨 식의 개념을 이용해서? 항등식의 개념이라는 걸 이용해서 잡아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오케이? 그러면 그걸 이제 우리가 항등식의 개념을 어떤 식으로 활용해서 잡아내 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 얘가 m의 값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지나는 점의 좌표, 즉 x, y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럼 일단은 이 식이 성립하기 위한, 이 식이 어떻게 성립하기 위한? m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기 위한 m에 대한 무슨 식으로 의미를 좀 부여해 본다고 할 때? 항등식이 될 수 있도록 의미를 부여해 본다고 할 때 그러면 m은 m끼리 2x 플러스 4 그리고 또 m이 없는 식들 x제곱 마이너스 y 플러스 5 이 노란색의 식도 뭐가 되게 하고 0이 되게 하고 요 파란색의 식도 동시에 0이 되게 할 수 있는 x랑 y를 끄집어내 줄 수 있겠다면 그러면 그 x랑 그 y의 조합은 요 식을 어떻게 성립해주는 x, y인 거야? 누구에 관계없이? m이 어떤 수가 됐건 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성립시키게 할 수 있는 x랑 y라는 거지. 그럼 그런 x랑 y를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이 식은 m이 어떤 값이 됐건 간에 무조건 성립한다는 얘기니까 그럼 그 얘기를 그래프에 관한 얘기로 받아들이겠다면 무슨 얘기랑 똑같은 거야? m이 변하더라도 그 x랑 y를 조합한 순서상의 좌표를 이 이차함수 그래프는 무조건 뭐 해줘야만 한다? 지나줘야만 한다. 왜냐면 그 x, y를 대입한 게 성립하는 거니까. 그치? 근데 그 x, y가 뭔데? 마이너스 2랑 얼마야? 9지? 얘네들이 둘 다 빵이 되게 하는 x, y가 마이너스 2랑 9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 2차 함수식에다가 몇 콤마 몇의 순서상을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9라는 순서상을 대입해주면 무조건 성립한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그 마이너스 2,9가 바로 뭐라는 얘기야? 요 m의 값에 관계없이 요 2차 함수 그래프가 무조건 뭐 해줘야만 하는? 무조건 지나줘야만 하는 점이라는 거. m이 1일 때도 지나줘야 되고 2일 때도 지나줘야 되고 3일 때도 지나줘야만 하는.
오케이? 그리고 실제로 확인해봐도 그래. 딱 두 개만 체크해볼까? 그럼 n이 뭐일 때, 0일 때도 얘는 반드시 몇 콤마 몇을 지나줘야 돼? 마이너스 2,9를 지나줘야 된다는 게 확인이 되긴 돼야 된다는 거잖아. 그럴까 안 그럴까? 그래. 왜냐면 n이 0일 때 이차함수식이 뭐야? y는 뭐가 돼? x제곱 플러스 5인 거 맞아 아니야? n이 0일 때. 이거 x에 마이너스 2 넣으면 y. y 제곱이 아니지. x가 마이너스 1 때 y 얼마 나와? 9 나와 안 나와? 이거 마이너스 2,9 지나 안 지나? 지나지? 근데 n이 이번엔 1일 때도 생각이 된다고 하면 n이 1일 때 이차함수식은 뭐야? y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9일 텐데 근데 이거 x자리에 마이너스 2 대입한 결과물 생각해 본다고 하면 또 마이너스 2,9 지나 안 지나? 또 지나지? 그러니까 분명히 어떻게 했다는 얘기야? 실제로 확인해봐도 그랬지만 뭐 0이나 1 말고도 다른 m의 값들에 대해서도 다 뭐 할 거라는 얘기야. 쟤는 계속 마이너스 2,9를 계속 지나주고 있을 거라는 거야. 그걸 되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 의심하지 말고. 자, 그리고 그거 이차함수의 미정계수 부호 판단하는 거 이런 거 연습 많이 해봤었니? 중학교 때도? 이거 중학교 때 이차함수 시험 문제 중에서 뭐 나름 필요 문제긴 했잖아. 요거 다시 한번 좀 간단하게 몇 가지 연습해볼게. 거기 4번 문제 한번 볼까? 자, 4번. 지금 그 문제상에 주어진 이차함수 그래프가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다라고 주어졌을 때 여기서 a, b, c의 현실적인 부호가 각각 양수인지 음수인지 이런 거 한번 쭉 판단해보자라는 그런 문제인 거야. 그러면 항상 이런 문제는 이런 일반형의 이차함수식으로 주어진 상태에서 그래프에 대한 정보를 제시해주고 있으면 누구랑 누구 부호 판단하는 거 일단 항상 껌이야. 그렇지. A랑 C의 부호 판단하는 건 굉장히 쉽구나라는 것부터 느껴질 수 있어야지. 그래서 항상 이 이창의 개수와 상수항에 해당하는 부호부터 빨리 생각해줘야 돼. 이창의 부호는 누구로 판단할 수 있어? 그래프 모양. 아래로 블록하냐? 위로 블록하냐? 근데 어디로 블록해? 위로 블록하니까 A가 원수다라는 거? 음수다라는 거 바로 캐치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그 다음 순서로 부호 판단하기가 조금 쉬운 놈이 누구라는 거야? 이 상수항. 일반형의 이차함수식에서 상수항은 그래프상에서 누구랑 의미가 일맥상통한다고 얘기했어? 무슨 절편? y절편. 그치? 왜냐면 x가 0이 되는 순간에 y값이 c 그 자체일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y절편의 위치가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그것만 확인해주면 이 상수항에 해당하는 식의 부호도 굉장히 쉽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지. 항상 문제가 누구였어? 1차항의 개수의 부호. 요 b의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 판단해주는 거. 근데 이 b의 부호는 생각을 좀 어떻게 해보는 게 중요한 놈이냐면 이 이차함수의 뭐의 위치를 살펴봐야만 이 b의 부호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냐면 여기 1차항의 개수의 부호는 이게 사실 가장 핵심인 거지. 얘의 부호는 이차함수의 뭐의 위치를 살펴볼 줄 알아야만 축의 위치를 살펴볼 줄 알아야만 부호를 판단해 줄 수 있는 그런 놈이겠구나라는 거 확인해 줄 수 있어. 오케이? 축의 위치로 판단. 축의 위치로 판단.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무슨 부호는 항상 무조건 바로바로 판단할 줄 알아? A의 부호는 무조건 바로바로 판단할 줄 알지? 근데 또 이차함수 그래프가 일단 문제상에서 어떻게든 제시가 되어 있기만 하면 그 이차함수 그래프 상에서도 이 축의 위치가 0보다 작은 쪽에 있는지 큰 쪽에 있는지 보라고 하면 그럼 눈만 있으면 다 볼 줄 알잖아. 여기서는 축의 위치가 어느 쪽에 있어? 0보다 뭐 한쪽? 작은 쪽에 있잖아. 맞지? 그러면 우리 그 축의 방정식 계산해주는 공식 기억나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와 같은 이차함수의 축의 방정식은 뭐였어? 그렇지. 마이너스 뭐였어? 2a분의 b와 같은 식으로 구할 수 있는 식이었던 거 맞아 아니야? 그러면 이 축의 방정식이 우리가 뭐였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상기해보면 마이너스
2a분의 b와 같은 시계값의 계산 결과였다는 걸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 얘가 뭔 수냐 뭔 수냐만 확인해 볼 수 있으면 양수냐 음수냐만 판단해 볼 수 있으면 이제 비로소 누구의 부호까지도 b의 부호까지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여기서는 축의 부호가 아까 뭐였어? 음수였지. 그럼 얘가 음수가 되기 위한 조건의 b의 부호를 생각해주면 이제 b의 부호마저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야. 근데 a가 아까 뭔 수였니? 음수였잖아. 그럼 저기서 a가 음수면 마이너스 2a분의 b가 음수이려면 b는 뭔 수여야 돼? b도 음수여야 된다는 거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b의 부호도 확실하게 이해해 줄 수 있게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항상 요 미정계수에 대한 형식으로 주어진 그 일반형의 이차함수식에서 요 무슨항의 계수에 대한 정보는 1차항의 계수에 대한 정보는 뭐의 위치에 의해서 축의 위치에 의해서 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라는 걸 개념적으로 확실하게 받아들여야 돼. 조금만 더 연습해 볼까요? 거기 8번 잠깐 8번 말고 그냥 5번 거기 5번 문제 A, B, C 부호 판단하는 거 요거 하나 더 연습해 볼게. 5번은 각각 A, B, C의 부호가 어떻게 구성이 돼야 되는지 빨리 한번 체크해 봅시다. 이게 근데 중학교 때도 시험 문제였지만 공통수학 원 시험에서도 시험 문제로 나오기도 해. 또 나와 또. 그래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 다 풀어오셨나요? 쉽지? 자, 야 A는 눈 감으면 안 되지만 이거 A의 부호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따져보라고 하면 바로 판단할 줄 알아야지. 어디로 볼록이니까? 아래로 볼록이니까 양수다. 또 Y절편도 양수니까 C도 양수구나. A와 C의 부호 판단하는 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근데 이제 B의 부호도 그렇게 막 어리둥절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우리가 누구의 위치만 볼 줄 알면, 축의 위치만 볼 줄 알면 이제 B의 부호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 여기서도 또 축이 또 어느 쪽에 있어? 0보다 작은 왼쪽에 있지, Y축보다. 그래서 그 축방이 지금 뭐라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2a분의 b와 같은 식으로 구할 수 있는 놈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그 축이 뭔 수가 되기 위한 음수가 되기 위한 b의 부호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야. 근데 a가 뭔 수니까? 양수니까. b가 뭔 수면? b도 양수면 이제 저 축 또한 음수가 될 수 있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2차 함수는 a, b, c가 다 뭔 수라는 것 정도는 모두 다 양수다라는 것 정도는 확인해 볼 수 있는 2차 함수라는 거야. 오케이? 내가 요런 문제 하나 내볼게. 근데 그 공수원 이거 2차 함수 미정계수에 관련된 문제는 저렇게 그냥 단순하게 A, B, C 부호만 판단해보는 문제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도 나와. 어떤 게 나오냐면 잘 봐봐. 얘가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얘기했을 때 이런 문제가 등장하기도 돼. 등장하기도 해요. 뭐냐면 여기가 뭐 편의상 X좌표가 마이너스 2인 지점이다라고 주어져 있고 여기가 X좌표가 뭐 1인 지점이다라고 1인 지점이다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고 할 때 막 이런 걸 묻는 문제가 등장할 수도 있어. 그냥 보기를 일단 만들어 볼게.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 수 있어. A가 양수냐, B가 음수냐, C가 양수냐. 4번 보기는 이런 거. 4a-2b 플러스 c의 부호는 음수냐. 그리고 5번 보기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부호는 양수냐. 그래서 이런 5가지 보기 중에서 옳고 그름 보기를 걸러내는 문제. 이런 게 시험 문제로 출제돼.
우리 한번 판단해볼까? 1번은 참일까 거짓일까? 당연히 참이지. 얘는 참이야. 맞죠? 2번은 사실 우리 저기서 미리 알아봤잖아. A, B, C 이런 구조의 이차함수는 다 뭔 수였어? 다 양수였지. 그럼 2번이랑 3번 보기는 사실 2번은 거짓이고 3번은 또 참인복이다라는 거 걸러낼 수 있죠. 그렇죠? 근데 4번, 5번 같은 거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될까? 그렇지. 이 경계값들을 괜히 제시해주고 있는 게 아니라는 느낌이 바로 들었어야 돼. 이 x의 값들을 이 이차함수 식의 x 자리에 직접 뭐를 해보면 대입을 해보면 그 대입된 식의 형식이 아마 얘랑 깊은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바로 해낼 수 있어야 된다고.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대입한 게 얘 그 자체인 거 느껴져 안 느껴져? 그러니까 내가 얘를 만약에 fx라는 함수식이라고 놓겠다고 하면 얘의 정체는 뭐야? f 뭐일 뿐이야? 그렇지. f-2를 의미하는 식이라는 거야. 그럼 4번 보기는 결국 뭘 묻는 보기인 거야? f-2라는 함수값이 뭔 수냐? 음수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보기인 거지. 근데 얘들아, 얘가 지금 fx라는 2차 함수면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이 지금 양수야, 암수야? 양수지. 그럼 4번 보기는 거짓인 보기구나 이렇게 바로 판단이 가능했었어요. 이거 지금 이해돼? 그럼 A뿔 B뿔 C는? 얘는 그러면 지금 직관적으로 양수인 게 바로 보여야지. 1에서의 함수값이 A뿔 B뿔 C니 이게 F1이잖아 얘들아. 맞아 아니야? 근데 F1은 지금 분명히 무슨 수인 게 확실하니까 그래프의 구조상 양수인 게 확실하니까 그래서 5번 보기는 또 참인복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요. 이런 것도 판단을 줄 알아야 돼. 이런 미정계수에 관련된 구체적인 시계값의 부호도 볼 줄 알아야 돼. 근데 이런 4번 보기나 5번 보기 같은 경우는 얘네들의 부호 판단 기준은 그 문제상에 주어진 그래프상에서의 특별한 요 x에 대한 경계값을 함수식에다가 뭘 보는? 대입해보는 생각을 해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이거 이해되죠? 자, 그리고 막 그 이차함수에 관련된 뭔가 여러 가지 조건들 제시해 줬을 때 이차함수식 직접 만드는 거 이런 거는 이제 또 중학교 때도 연습이 뭐 많이 되어 있었을 것 같기는 한데 거기 잠깐 또 43쪽으로 가보면 143쪽 그냥 굉장히 뭐 쉬운 얘기들이긴 하지만 간단하게 체크해보면 이런 거 다 공부 잘 돼 있지. 2차 함수 그래프의 꼭지점의 좌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꼭지점의 좌표 말고도 그 2차 함수가 반드시 지나야만 하는 점의 좌표 하나를 딱 언급해줬을 때 2차 함수 식 구해보라고 하는 거. 이거 식 만들어보라고 하면 어떻게 만들면 돼? 응? 그 전에 일단 틀부터 잡아줘야지. 뭐 이용해서? 꼭지점의 좌표 이용해서. 우리는 꼭지점의 좌표만 알면 2차 함수의 어떤 형식적인 표현은 꼭지점의 좌표가 P, Q로 구성된 이런 2차 함수식은 어떻게 세팅해주는 식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A의 x-p제곱 플러스 q와 같은 형식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걸 또 고급스러운 용어로 무슨 형이라고 하기로 했어? 표준형. 그치? 그러니까 꼭지점의 좌표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형식을 어떤 구조로 세팅해 놓은 다음에 표준형의 형식으로 세팅해 놓은 다음에 얘기를 이어나가는 게 되게 편리하다는 게 느껴져야 돼. 그러면 우리가 2차 함수를 무슨 형으로 설정해 놓고 표준형으로 설정해 놓고 그 식을 만들겠다고 생각해주면 2차항의 개수를 미지수 a라고 놔준 다음에 어떻게? x-0의 제곱 플러스 2와 같은 식을 만들어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괜찮은 거 맞아 아니야? 그럼 여기서 누구 하나만 알아내면 게임이 끝이니까 A 하나만 알아내면 끝인 거니까 그 A를 누구에 의해서 이제 알아내보자. 이 2차함수 그래프가 지나야만 하는 이 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그럼 이거를 이제 여기다가 뭐 해주면? 대입해주면 이 A가 이제 얼마가 되는지까지도 확실하게 나오게 되니까 2차 함수식을 이제 완성시킬 수 있게 된다는 거지, 그치? 그리고 2차 함수 만든 문제 같은 경우도 뭐 중학교 때부터 그래도
연습이 많이 되어 있었던 내용이긴 하니까 어렵지 않게 해결이 다 가능해야 돼. 오케이?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런 것도 이제 만들 줄 알아야 돼. 자, 뭘 만들 줄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이거 배웠지 얘들아. 자, 이차함수 그래프가 만약에 x축과 만난다면 그 만나는 건 크게 두 가지 타입이 있겠지. 가장 일반적인 만남은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만남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만남을 가지는 경우도 있어? 한 점에서만 만날 수 있는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 자, 일단 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이 케이스에서 그 x축과 만나는 두 교점의 좌표를 알파, 베타다로 이렇게 놓겠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2차 함수식의 표현은 구조적으로 어떤 식으로 바로 구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도 느껴볼 수 있어야 되냐면, 일단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나올게. 근데 만약에 이 2차 함수 그래프 자체가 x축과 만나는 그 교점의 좌표가 어디랑 어디에 놓여져 있는지를 알고 있다고 하면 이 일반형의 형식을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거야. 이 알파랑 베타가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좋은 놈이라는 걸 알고 있어. 얘가 뭐가 되게 하니? x축과의 교점이잖아 얘들아. 그렇지. 이 x축의 정체가 y는 0이라는 직선이었던 거 기억나지? 즉 y가 뭐가 되게 하는? 0이 되게 하는 x가 알파 베타구나 라는 의미를 주고 있다라고 봐줘야 되는 거 맞아 아니야? 그럼 이 알파 베타가 바로 뭐기 때문에 얘가 뭐가 되게 하는? 0이 되게 하는 2차 이제 함수가 아닌 2차 무슨 식의? 방정식의 뭐로? 근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2차식의 표현 자체를 굳이 막 이렇게 쓸 이유보다는 어떤 형식으로? 뭐가 되어 있는 형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형식으로 작성해 주는 게 더 의미 있는 해석이 될 수 있겠다. 뭐를 알고 있을 때는? x축과의 교점의 좌표를 알고 있을 때. 이거 뭔 얘기인지 받아들여지지? 그럼 여기에서는 뭐라고 써주면 돼? a의 x-알파, x-베타-y 이런 형식으로 세팅을 해주는 게 훨씬 효율적인 측면에서 의미 있겠다. 오케이? 그럼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이때도 개념은 똑같겠지. 그 x축과의 교점을 만약에 여기서 감마라고 얘기해볼까? 그러면 이 2차 함수식은 얘가 만약에 일단 일반형의 형식으로 이런 구조를 띄고 있었다라고 하면 사실 이 2차식의 정체가 뭐라고 그렇게 또 표현해 볼 수 있어야 되는 x 마이너스 감마의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인수분해돼야 되는 2차식이 돼야 된다는 걸 납득할 수 있어야 돼. 중근을 가지는 상황인 거니까. 맞죠? 자, 그러면 5번 이거 한번 빨리 풀어볼까? x축과 만나는 두 교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5,0이랑 마이너스 4,0으로 구성되면서 추가적으로 이런 점의 좌표를 지나야 되는 2차 함수식을 만들어 보래. 근데 x축과 만나는 서로 다른 두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4라는 걸 알고 있으면 우리는 그 2차 함수식을 처음부터 뭐가 되어 있는 형식을 미리 세팅해 준 다음에 얘기를 이어나가 주는 게 좋겠다는 거야.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형식으로. 어떻게? x 플러스 5랑 x 플러스 4y 있는 것이. 그럼 2차항의 그 계수를 미지수 a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생각까지. 그럼 이제 이 a만 구하면 2차 함수식 만들어진 거 맞아 아니? 그럼 이 a는 또 당연히 3,-112라는 점의 좌표를 뭐 해주기만 하면 대입만 해주면 이제 또 완벽하게 구해지는 것까지 되는 거니까요. 그럼 여기 옆에다가 문제 하나만 더 만들어 볼까? 이런 것도 풀어볼까요? 자, x축과 한 점에서만 만나면서 x축과의 교점이 하나만 있는 한 점 마이너스 1,0이 2차 함수가 1,4를 지날 때 그 2차 함수 식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
어떻게 만들면 되겠어? 일단 교점이 몇 개밖에 없대? 한 개밖에 없대. 그러면 그 이차함수식은 당연히 얘도 당연히 뭐가 되어 있는 형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고. 근데 어떤 인수분해? 완전 제곱식의 형태 인수분해. 왜? 무슨 근을 가져야 되니까?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x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식에 관한 식으로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고. 근데 얘가 이제 몇 콤마면? 1,4를 지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미지수 a의 정체가 또 얼마? 1이어야 되는 것까지 바로 느껴지지, 그치? 그래서 x 플러스 1의 제곱이라고 하는 이 이차함수식이 바로 이 조건에 부합하는 이차함수가 될 수 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 꼭지점의 좌표를 알고 있을 때 이차함수식을 만들어가는 방향과 x축과의 두 교점을 알고 있을 때 이차함수식을 만들어가는 방향. 케이스별로 이렇게 함수식을 어떤 식으로 설정해 주는 게 더 효율적인지에 대한 부분을 좀 확실하게 잘 흡수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 알겠지? 자, 근데 만약에 x축과의 교점도 아니고 꼭지점에 대한 정보도 아닌 그냥 중구난방으로 2차 함수 그래프가 뭔가 특정한 세 점을 지난다라는 정보만 제시해주는 그런 상황에 관련된 문제를 또 풀어본다고 하면 이런 걸 어떻게 대처해 주는 게 가장 효율적일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거의 144쪽 한번 봐봐. 144쪽. 거의 문제 8번. 이런 거 한번 같이 살펴볼 거거든. 자, 만약에 2차 함수가 0,4랑 1,4랑 2,6을 지나야 된다는 조건이 주어졌다고 했을 때 그때 2차 함수식을 구해보라고 하면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해 주는 게 좋을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볼게. 꼭지점 알아볼라. x축과의 교점도 알아볼라. 그러면 그 표준형의 형식 혹은 인수분해 되어 있는 형식으로 2차 함수식을 만드는 건 큰 의미 없어 보이지?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럴 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2차 함수의 여러 가지 표현식 중에 어떤 형태? 그 일반형의 형태. 그냥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 대한 구조 있잖아. 이 식으로 그냥 설정해놨다라고 했을 때 이제 요 2차 함수에 대해서 이제 이 세 점의 좌표를 다 뭐 해준? 대입해준 식들. 그럼 걔네들이 다 누구에 대한 식들로 표현이 되겠어? A랑 B랑 C에 관한 식들로 쭉 정리가 될 거 아니야? 그럼 그 식들을 끼리끼리 쭉 뭐 해나가는 식으로? 연립해 나가는 식으로 A, B를 구해내서 식을 만들어주는 게 최선이야. 이런 경우. 그렇게 하면 풀린다라고 생각해 주는데 알겠지? 그럼 0,4 대입하면 어떻게 돼? 일단 뭐 할 수 있어? 사실 0,4라는 거는 처음부터 뭘 주고 있다라는 거나 다름이 없는 정보인 것 같아. y절편. C가 4라는 거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는 정보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치? 그럼 이제 누구만 1,4랑 2,6만 또 하나하나씩 대입해 보면서 그 대입한 A와 B에 대한 식끼리 뭐만 해주면? 연립만 해주면 이제 A와 B가 다 나오게 될 테니까 그렇게 이제 마무리해주면 할 수 있겠지? 자, 이제 수력 충전에서는 좀 핵심적으로 해야 될 얘기는 다 한 것 같긴 해. 그럼 이제 뒤쪽으로 쭉 또 더 넘어가서 자, 우리 54쪽 한번 볼게요. 54쪽. 이제 조금 어려운 거 한번 시도해 볼 거야. 근데 이게 또 시험 문제로 굉장히 자주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숙달해 놔야 돼. 자, 이제 2차 함수 파트에서 우리가 이제 엄청나게 많이 해보게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2차 함수 그래프에 접하게 되는 직선을 구해야 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을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지금 연습을 해보자는 거. 자, 문제를 통해서 직접 알아볼게. 일단 25번 문제 봐봐. 지금 우리가 해보고자 하는 게 뭐냐면 요 2차 함수 그래프에는 접하고 그리고 요 2,3이라는 점을 또 지나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저 2차 함수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다고 생각해보고, 그리고 2,3이라는 점이 또 여기 2차 함수 그래프 밖에 어떤 한 점에서 이렇게 떡하니 놓여져 있을 때 여기 2,3이라는 점을 지나면서 이 2차 함수 그래프에 뭐 한다고 판단이 되어지는? 접한다고 판단이 되어지는 직선 있지. 그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볼 거야. 그러니까 사실 무슨 함수식을 구해보겠다? 1차 함수식을 구해보겠다는 얘기야. 2,3을 지나면서 이 2차 함수 그래프에 접하는 1차 함수식을 한번 구해보겠다. 그림으로 표현해본다고 하면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지, 그치? 그럼 1차 함수식을 우리가 식으로 구해보라고 하면 어떻게 완성을 시켜줘야 될지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 근데 1차 함수라고 하면은 우리가 1차 함수라고 하면 1차 함수식의 기본 형식은 ax 플러스 b와 같은 형태를 띠고 있는 식인 것 뿐이니까, 그럼 사실 문제의 조건에 부합하는 누구랑 누구 찾기라고 얘기해주면 돼? a와 b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면 돼. 그치? 그러면 이제 이 a와 b를 찾아나갈 수 있는 그 과정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면, 모르는 미지수가 몇 개니까? 2개니까 이 a와 b에 관련된 조건식도 몇 개? 2개만 딱 세울 수 있으면 그 2개의 식끼리 뭐 해서? 연립이라는 걸 시켜서 a와 b만 구해주면 끝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여기까지 따라오니? 그럼 일단 a와 b에 대한 조건 중 한 가지 조건은 되게 단순한 조건. 이 직선이 지나야만 하는 우리가 뭘 하나 알고 있어? 점을 하나 알고 있지? 그럼 점을 여기다가 뭐 해주면 일단? 대입해주면 2a 플러스 b가 얼마? 3이라는 조건식 하나 얻어내줄 수 있다는 거 확인돼? 그럼 a와 b에 대한 조건식을 딱 하나만 더 유도해내면 얘네끼리 뭐만 해주면? 연립만 해주면 게임 끝이야. 그럼 나머지 한 가지 조건식은 어디에서 끌어낼 수 있겠어? 이 직선이 만족해야 될 조건이 이거 하나밖에 없었니? 2,3을 지나기만 하면 끝이었어? 또 뭐도 해줬어야 돼? 2차 함수 그래프에 어떻게 만나야 된다는 게 또 되게 중요한 조건이었어. 뭐 하면서 만나는? 접하면서 만난다라는 게 또 저게 조건인 거지. 근데 접하면서 만난다는 얘기는 몇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야?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잖아. 그럼 우리가 얘가 이 2차 함수 그래프랑 몇 개의 교점을 가지기 위한? 한 개의 교점을 가지기 위한 의미가 이제 식으로 설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래프들끼리 교점이 한 개여야 된다는 얘기는 그래프를 구성하는 식끼리 또 뭐한 식이? 연립한 식이. 그러니까 같다고 논 그 식이 근을 딱 한 개만 가질 수 있는 상황 연출해 주는 게 맞았던 거 맞아요? 그럼 이제 A와 B에 관련된 또 다른 조건식 중에 하나는 얘랑 얘가 뭐하다고 논 식이? 그렇지. 얘랑 얘가 같다고 논 그 무슨 식이? 이게 무슨 식이야 얘들아? 2차 방정식이잖아. 이 2차 방정식이 뭔 근을 가지기 위한 조건? 중근을 가지기 위한 조건까지만 더 정리해주면 얘네 둘이 연립해서 A, B를 끌어내주면 게임 끝이야. 오케이? 그럼 여기서 얘가 중근을 가지기 위한 조건이 뭐야?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3의 x 플러스 5 마이너스 b는 깡이니까 판별식 a 플러스 3의 제곱에서 4, 5 마이너스 b. 그치? 얘가 이제 0이 돼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은 얘가 이제 뭐다? a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4의 5 마이너스 b가 0이 돼야 된다는 조건. 이것도 연립해주면 a, b가 나오게 되면서 직선의 방정식까지 확실하게 완성시킬 수 있겠다. 그럼 이거 연립은 어떻게 해주는 게 가장 현명이고요? 첫 번째 식에서 우리가 누구를 누구에 대한 식으로 대체할 수 있니? B를 A에 대한 식으로 탈바꿈 시킬 수 있는 거 맞아 아니야? 그럼 가감법보다 대입법. 그 대입법의 아이디어로 이 B를 누구로 바꿔줘? 3-2a로 바꿔준 식을 여기다가 대입해서 뭐를 먼저 구해서? A를 먼저 구해서 그 A에 따라 누구를 또 결정해주는 식으로 B를 결정해주는 식으로 가주는 게 가장 괜찮은 방법이었던 것 같긴 해. 이거 지금 이해되지? 그렇게 이제 계산만 마무리해주면 오케이.
근데 우리 접선의 방정식 구할 때 흐름을 이렇게 잡으면 계산이 조금 복잡해진다는 단점이 하나 있거든. 계산을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하나 얘기해 줄게. 잘 들어봐. 계산을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 자, 사실 거의 똑같은 거나 다름없기는 한데 우리 이거 개념으로 하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그 1차 함수식, 1차 함수의 또 다른 이름이 사실 직선의 방정식이거든. 우리가 그 1차 함수식 혹은 직선의 방정식을 어떤 식을 이제 형식화시켜야 되는 상황이 주어진다고 할 때 그 직선이 지나는 점의 좌표가 만약에 P, Q와 같은 지점을 지나야 된다는 게 조건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면 우리가 이 직선이 지나야만 하는 점의 좌표를 알고 있을 때 그 1차 함수식을 형식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게 굉장히 괜찮은 아이디어구나라는 게 느껴지면 좋아. 뭐냐면 일단 몇 차식이기만 하는데 1차식이 그러니까 어쩌구 x 더하기 어쩌구의 형태를 띠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사실 얘가 무조건 P, Q를 지나게만 하면 되는 1차식의 구조가 될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그게 그 구조가 뭐냐면 이거야. x에서 이 직선이 지나야 되는 점의 x좌표를 뺀 식에다가 근데 1창의 개수가 뭐일지는 몰라. 얼마일지는 아무도 모르지. 그리고 그 1창의 개수가 사실 직선에 뭐에 해당하는 값이야? 기울기에 해당하는 값이었던 거 맞아 아니야? 그럼 그 기울기가 만약에 m이라고 주어져 있다면 x에서 p를 뺀 식에다가 이 기울기에 해당하는 값을 뭐 해준 다음에 곱해준 다음에 그 뒤에 누구를 더해주면 이게 신기하게도 이 조건에 부합하는 직선이 되는 것 같아. Q를 더해주기만 하면 이런 구조의 직선의 방정식은 지금 분명히 몇 콤마 몇을 지나면서 P, Q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뭐로 세팅돼? M으로 세팅된 그런 1차 함수식이 되는구나라는 걸 개념적으로 완벽히 흡수해 줄 수 있으면 좋아. 이거 일단 P, Q 지나 안 지나? 지나지. 왜? X자리에 뭐 대입하면? P 대입하면 이 식이 M의 값에 관계없이 뭐로 날아가? 0으로 날아가지. 그럼 거기에 매치되는 Y가 누구니까? Q니까 P, Q 지나는 거 인정하지? 근데 X의 개수가 또 뭐야? M이지. 그럼 기울기가 M이라는 조건도 충족돼야 안 돼? 그럼 우리가 앞으로 뭔가 P, Q와 같은 특정한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과 같은 식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식을 구조적으로 이런 식으로 세팅해 주는 게 조금 더 계산적으로 효율적인 이점이 있겠다라는 걸 느껴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럼 이 문제는 또 사실 그럼 요 2,3을 지나는 요 직선의 방정식을 식으로 세울 때 어떤 식으로 세우는 게 더 효율적이었겠다는 거야? 처음부터 미지수를 굳이 A랑 B 두 개를 다 쓰지 말고 어떻게? X 마이너스 2에 3을 더하는 식에다가 여기 X 앞에 그치 기울기를 미지수에 뭐라고 놓는다고 할 때? M이라고 놓는다고 할 때 요 2,3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의 표현을 처음부터 요런 식으로 구성해 놓고 상황을 끌고 가주는 게 더 좋았겠다. 그럼 누구 하나만 알아내면 되니까? 이제 누구 하나만? M 하나만 알아내면 되는 거잖아. 아까는 누구랑 누구를 다 찾아 나가보려고 했었어야 돼. A와 B를 다 찾아 나가보려고 했었어야지. 근데 여기는 누구 하나만 알아나가는 식으로 가면 돼. M 하나만 알아나가는 식으로 하면 돼. 그러면 이런 식의 풀이로 하나만 더 연습해 볼게. 거기 27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잠깐만. 한번 해봐. 27번. 27번. 오늘 이거 과제가 되게 산발적으로
공지될 텐데 페이지 잘 체크해서 문제 풀어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다 풀어 오셨나요? 자, 같이 한번 확인해볼게. 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뭐야? 마이너스 3,14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서 누구에 접하는? 요 이차함수 그래프에 접하는 직선을 구하고 싶은 거지, 그치? 그러면 그 직선의 정체가 일단 궁금한 거니까 그 직선의 식을 일단 형식화 시키는 것부터 해줘야 되는 거 맞아, 아니야? 그치? 근데 우리가 그 직선 일단 누구를 지나야 된다는 건 먼저 알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3,14를 지나야 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문제상의 조건에 부합하는 1차 함수이자 직선의 방정식인 그 식의 형식을 어떤 식으로 놓고 출발해 주는 게 되게 효율적이겠다? 기울기를 미지수 뭐로 놓는다고 할 때? m으로 이렇게 놓는다고 할 때 m에 어떻게? x 플러스 3 플러스 14와 같은 식으로 놓고 출발해 주는 게 굉장히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오케이. 그럼 이제 이 직선은 일단 얘는 무조건 뭐 하게 됐어? 얘는 무조건 뭐 하게 됐어 이제? 지나게 된 거지? 그럼 얘를 지난다는 조건이 이제 생각할 필요가 없게 된 거야. 그럼 이제 어디 하나에만 포커스를 맞추면 돼? 이제 본격적으로 이 직선이 이 이차함수랑 어떻게 만나야 된다? 한 점에서 만나야 된다. 접해야 된다. 그럼 얘랑 얘가 서로 뭐하다고 놓은 방정식을 바로 세워봐야 돼? 연립한 그 방정식, 그치? 그래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8이 이제 m의 x 플러스 3 플러스 14와 같다고는 이 방정식을 하나 구성해줘야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이 방정식이 몇 개의 근을 가지게 해줘야만, 한 개, 즉 원근을 가지게 해줘야만, 중근을 가지게 해줘야만 상황이 마무리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m-1의 x 그리고 또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6은 0. 이거 지금 이해되니? 그럼 요 놈이 이제 무슨 식? 판별식. m-1의 제곱 얼마야? 플러스 12의 m 플러스 2겠지. 얘가 일단 0이 되게 할 수 있는 m을 빨리 찾아내보자. 그럼 이거 계산 정리해보면 어떻게 돼요? m제곱 플러스 몇 m? 10m 플러스 25가 되는 거 확인 가능하지, 그치? 그럼 조건에 부합하는 m이 누구 하나밖에 안 나와? 그러면 요 m을 이제 뭐로 설정해준? 마이너스 2로 설정해준 요 1차 함수가 바로 마이너스 3,14를 지나면서 저 1차 함수에 뭐하는 직선이 된다? 접하는 직선이 될 수 있겠다. 오케이? 이거 다 이해된 거 맞지? 우리 앞으로 2차 함수 그래프에 뭐하는 직선 구해보라고 하면? 접하는 직선 구하라고 하면 항상 이런 흐름으로 딱 바로 구해내줄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 알겠지? 자, 여기까지 합시다. 숙제는 톡방에 문제할게. 조금 복잡하니까. 시간이나요? 잠깐만. 다음 시간 또 있니? 오늘 아니지 않아? 오늘 2시간 수업 아니야? 그치.
뭐예요? 할아버지 얘기죠. 아, 오케이. 뭐 영상 녹화해둘 테니까 화요일까지는 시청해.